적어도 4월 29일 전까지는 증여를 완료해야겠구나.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이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사실 증여 자체는 직방TV 보면 제네시스 방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다르게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재개발 증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타이틀 재개발 증여 4월 19일 6월 1일 전까지 빨리 진행하자. 자, 우선 본격적으로 증여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독립세대주 기준이라는 부분들을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별도의 주거 공간을 달리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만 30세가 넘어간다든가 소득이 있다든가 혼인을 했든가 이 셋 중 하나를 충족한다라고 하면 독립세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만 30세 소득 혼인 3개 다 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같이 살아. 그러면 세대 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주거 공간을 꼭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고서 이 표를 주목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목별 주택수 기준인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보시고 나중에 이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양도소득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증여가 왜 중요하냐면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일은 바로 양도 시점입니다. 부모님이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도 집 한 채, 딸한테도 집 한 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 집을 판다든가 딸이 집을 판다든가 하면 3주택자 중과세율이 붙겠죠. 2021년도 6월 1일 넘어가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려 했었을 때 기존의 10% 20% 중과가 20% 30% 중과로 갔다가 바뀌게 되다 보니까 무려 30% 중과세율이 붙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못 팔겠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아들도 독립하고 딸도 독립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1주택자, 아들도 1주택자, 딸도 1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춰서 진행할 수가 있다가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를 한다라는 게 독립세대주 요건을 맞춰섰으면 애초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직 독립하려면 멀었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들한테 집 한 채, 딸한테 집 한 채 해줬었을 때 추후 5년 뒤, 10년 뒤에 각자 독립을 하게 되면 각자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핵심이다가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질문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이 과세 기준이라고 했었으니까 뭐 이거는 5년 뒤, 10년 뒤를 지나보면 돼. 근데 그 기간 동안 종부세는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일반 종부세율이 있는데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2배 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의 기준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다 보니까 설령 3주택자라 하더라도 나 한 채, 아들 한 채, 딸 한 채다. 그럼 각자 1주택자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갖다가 종부세도 피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주택임대소득의 원칙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세대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부터는 월세 과세, 전세 비과세, 3주택자부터는 전세도 간주임대료가 붙게 됩니다. 물론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월세도 임대소득을 거두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여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게, 단순히 다주택자가 되는 거는 안 돼요. 왜냐? 양도세 언젠가는 빵빵 터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다 걷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될 거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해 주는 게 종부세도 피하고 소득세도 피하고 양도소득세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빨리 하자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빠져있는 세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취득세가 빠져있죠. 우리가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상매매 취득세율 2주택자라고 하면 8.4%, 3주택자라고 하면 12.4%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4%예요. 이것도 85제곱미터 초과가 4%인 거지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럼 농특세 0.2%가 안 붙어가지고 3.8%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여 취득세가 워낙 낮다 보니까 증여로 가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증여 취득세율도 엄청나게 높였죠. 다주택자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12.4%, 85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13.4%의 취득세가 붙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나 해보자면
우리가 매매 취득세율 같은 경우는 그 매매 가액,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도 12.4% 너무 높단 말이에요. 취득세만 하더라도 그냥 몇 천만 원 그냥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주택자 밑에 괄호 쳐놓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가표준액 3억 이하도 포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6에 써 있습니다. 보게 되면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써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공동주택 가격 인상 재개발은 괜찮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괜찮았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재개발의 공시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이었었어요. 우리가 한남뉴타운 매매금액 막 20억짜리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가격은 8억밖에 안 하고, 노량진 뉴타운이다 매매금액 12억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가격은 3억밖에 안 하고, 그러면 단순히 재산세, 보유세가 낮겠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3억 이하가 너무 많겠다. 물론 한남성수처럼 그냥 워낙 높은 데들은 공동주택 가격 3억이 그냥 넘어가게 되겠지만 당장 노량진 뉴타운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가격 3억 이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량진에 한 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거를 자녀한테 증여하게 되면 증여취득세는 3.8% 혹은 4%로 간다. 그것도 공시가의 3.8% 이렇게 돼버리니까 증여취득세 몇백만 원 안 나오네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주택자면 안 된다. 이거는 재개발 가지고 있어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과표가 낮다 뿐이지 이거 재개발 지역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종부세율 자체가 인상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노량진을 자녀한테 증여한다. 그러기에 재개발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공동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3억이 안 돼도 공동주택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3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율이 방금 봤었던 것처럼 다주택자 취득세율로 12.4, 13.4%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공동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언제 확정되느냐? 바로 4월 29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량진 뉴타운의 빌라가 지금은 공동주택 가격이 2억 8천이었는데 공동주택 가격이 인상되고 나면 3억 1천만 원이 돼버리네. 와, 이것 때문에 취득세가 빵 바뀔 수 있으니까 적어도 4월 29일 전까지는 증여를 완료해야겠구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개발은 아파트에 비해서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이 좀 더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3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거를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올해 4월 29일 전에 할 수 있으면 전에 하고요. 그런데 이걸 놓쳤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공동주택 가격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안 내도 될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증여할 수 있으면 빨리 증여하자. 그리고 우리가 증여를 함에 있어서도 6월 1일이 또 기준점이죠. 6월 1일부터 양도세도 빵 터지고요. 종부세도 빵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을 해소하려고 하면 적어도 5월 말까지.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과표가 워낙 낮아서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생각해보면 4월 29일 전까지도 숫자 2가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의 신 이번 시간에는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기에 재개발이 워낙 좋다. 그 이유에 대해서 취득세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녀한테 재개발 증여해줬을 때 좋은 포인트가 사실 더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